평도공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평도공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봉건주의 사상에서 민본 사상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사충의 간호가 이사충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고문을 하고 해도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전법 총랑으로 가자마자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놈이 무슨 얘기인가, 왜 어떤 놈인가 하고 봐서 대화를 했습니다.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도대체 왜 그랬느냐, 범행 동기 좀 밝혀라 했는데 이 기록이 아무데도 없어. 범행 동기가. 그래서 범행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전으로 전해 내려오긴 하지만 범행 동기가 왜냐면 이사충의 집에 그 친구가 놀러 왔어요. 친구가 놀러 와서 이제 술도 먹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그러고 가겠죠. 가는데 마당에서 이제 이사충이가 배웅을 해요. 그 손님을 배웅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한가면은 노비는 호되게 가혹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요새 말로 기어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간호가 듣고는 분개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한테서 내가 좀 들볶이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사충이를 찔렀던 거예요. 찔렀는데 다행히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진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범행 동기를 밝혀낸 것을 내가 밝히려고 보았습니다. 토론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우리 그 평도공이 대사관으로 계실 때, 사관부 대사관으로 계실 때 형님 상을 당했습니다. 형님 상을 당해서 상을 당하면은 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해야 됩니다. 사표, 길게 복을 입으면 사표를 내야 되고 짧으면은 사진을 해요. 출사를 안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그 입고를 했어요. 입고를 해서 들어보니까 사헌부가 해주로 강무를 가는데 왕을 어가를 호종을 못하게 했어요. 왕이 명령해서 사헌부 사람들 따라오지 말라. 그건 관행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걸 얘기를 듣고 왕을 아련을 하고 도대체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을 어긴다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너가 호종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왕도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네 말이 옳긴 옳은데 조금 기다려봐 하니까 하륜이 옆에 있다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서 그걸 관철시켰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수장으로서 수장이 있었으면 호종을 하지 못하게 안 했을 텐데 수장이 부재 중이니까 왕이 호종을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면 수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이걸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간원에서 탄핵을 합니다. 복을 입고 들어왔으니까 궁궐에 입고를 했으니까 이거는 죄를 줘야 된다고 2번이나 탄핵을 했는데도 왕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감이 안 된다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맺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성현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여자가 왕한테 상소한 거는 유일무이하게 이분 한 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다 밝혀야 될, 그게 사학도들이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상소를 했냐 그러면 남편 운구를 해가지고 용인으로 갔는데 그 동네에서 김소남이라고 하는 전직 장군, 현직도 아니고 전직 장군인데 자기가 그 꼴짜기를 전부 다 농막을 쳐놨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뗄라고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막아놨어요. 운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요새 말로 해서 그 권세를 내세우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 운구를 못하게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길게 일주일 동안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속이 상하니까 파발을 해서 상소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상소를 해서 그 즉시로 운구를 했습니다.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조정해서 그 11월 달에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농막의 울타리 둘레를 정하게 됐습니다. 일품은 100보, 그 다음에 풍계가 낮을수록 10보씩 낮춰서 서민은 10보. 그런 식으로 하게끔 법을 제정하게 만든 분이 고성현 할머니입니다. 고성현 할머니는 또 우리가 이제 그 막내 아들 사흥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곡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가 71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71살인데 어떻게 유복이 됐을까 하고 굉장히 의아해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 이것이 의학적으로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연세 차이가 20살 차이예요. 그 당시에 50이 안 될 나이에요. 50살. 쉰둥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해가 쉰둥이가 미처 못 됐을 때 유복이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70이지만 70에는 의학적으로도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학도들이 그걸 좀 알아달라고 해서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맺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평도공은 충직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어요. 권신과 광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백성들에게는 권신들에게 착취당한 토지를 되돌려줬어요. 이사충 간호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분에 가리지 않고 천민 같으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다른 양반들은. 근데 이 할아버지는 천민이지만 인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주를 오게 되면 전주에는 최가분들이 4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풍남문을 유물로 남겨놨고 다른 쪽에서는 한옥마을에 가면 종대가 있고 저쪽에 들어가면 한백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유물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이 평도공의 사상을 사학도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므로 많은 연구와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논문을 작성해 주신 김종수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학술대회를 주관한 전주문화원 문화원과 나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